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용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받는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제 그 변호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들의 그 입장에 좀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 존비속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제 앞서 이 대표는 후보자의 행위에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그러면 재판은 중단됩니다. 기각하면 재판은 진행되지만 또 이 대표 측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서 이미 2021년 3월 등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 네.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왜 이걸 냈을까요?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본인의 그 재판, 본인의 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을 시켜서 최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온 다음까지 밀어보려고 하는 시간 끌기, 그 이상도 이하도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202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가 낸 이 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판례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걸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이미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반려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거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보려는 그런 저열한 공작을 펼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모습에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고 어떤 국민들께서 이해하실지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알고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댓글에 재판 지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다고 봐요. 이게 방어권인가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헌재 지연 전술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시간 끌기 전술인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준태 대표는 어떻게 봐요?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좀 짚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재판이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 필요성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이걸 위헌 법률 그 심판을 받아보자라고 인용을 결정하면 그때 재판이 중단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걸 신청하면 자동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처럼 그래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얘기다.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를 기각하면 그냥 바로 재판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각도 오늘 이제 재판이 오후에 있을 텐데 오늘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재판부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기각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거 자체가 재판을 완전히 지연시키려고 하고 시간을 끌려고 한다. 또 저열한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이뻐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려고 받아들이겠어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다시 한번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 1심에서 이 선거법 때문에 그 징역 1년이라는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안이 확정되면 뭐 본인의 이 그 공직 출마 자격도 제한되지만 민주당은 43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국고에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법적인 권리다. 이런 부분까지 비판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윤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네, 이거 지금 아까 방금 말씀 잘하신 것처럼 결과를 뻔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부를 자기 사건에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짬짬이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리법 연구에 소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이상식 의원이 영장 체포 과정에서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경찰과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경찰과 민주당에서 짬짬이로 서로 소통하면서 혹시 체포에 대해서 지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헌재에서는요,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준수 방통위원장 6개월 걸렸어요. 이정석 검사는 9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내려고 그러는 거죠? 적어도 4대4 나온 구도를 5대4로 바꾸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민주당, 공수처, 서부지법, 헌재까지 다 짬짬이가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이 고등법원 재판부가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짬짬이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헌 법률 제청을 할 테니까는 받아줘. 그래, 일단 넘겨봐. 넘겨주면 우리가 심사해서 한번 받아줄게. 라는 이런 짬짬 의혹 스스로 만든 거죠. 지금까지 짬짬 의혹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된다. 근데 지금 재판부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이 대표 측의 증인 신청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깐깐하게 군 측면이 그렇죠.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위헌 법률 이거는 말 받아주지 않습니까? 헌재로 넘어가버립니다. 근데 헌재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문영배 지금 대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헌재에서 깔고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넘어가기만 하면 넘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깔고 앉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음모론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합리적.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받아들일 것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법원이요,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정치적인 데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민심에 아주 예. 뜨겁게 반응하고 특히나 헌법재판소는 더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요.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하고 이 문제를 착종시켜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2달째 이어지고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경제 민생 그냥 원달러 환율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문제와 이것을 같이 연동시켜가지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이 일에는 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할 거냐. 이건 헌재에서도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공교롭죠. 왜냐하면 하려면 좀 일찍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하필이면 지금 대선 시계가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아무리 늦어도 3월 중 또는 하순에는 결론이 날 걸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바로 대선 국면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3월 국면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법 2심 결론이 3월 15일 정도에 나게 되면 이 길이 조금 모호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를 남긴 거 아닌가. 하려면 차라리 1심 났을 때 바로 그냥 해버렸으면 맞아요.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것도 이제 이거 2심에 낸다는 것도 이미 얼마 전에 기사가 나가지고 이미 또 논란이 됐었어요. 예. 자, 그래서 댓글에는 엇갈리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법적 방어권 다 써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
이 대표 그 주장 다 받아주면 재판 종결하는데 10년 더 걸리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어차피 재판부에서 안 받아줘 시간 끌기도 안 되는데 신청한 거는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최소한의 방어권도 막았다면서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제 두 분을 다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 안 받고 버티기에 침대 축구, 이재명 대표도 재판 안 받고 침대 축구, 뭐 하는 거냐 지금 대체? 이런 양비론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과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분인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법원과 국민 믿고 가는 것이 정도 아닐까 지도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법꾸라지 끝판왕이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 못지않게 신뢰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치명적 문제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요게 장윤석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로서 이거를 제기한 게 글쎄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걸 뭐 득실의 문제는 아니고요.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승민 전 의원께서 법꾸라지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 측 어저께 구속 취소 청구까지 하셨습니다. 네. 제가 많은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판사분들께도 어저께도 얘기 들어봤는데 구속 취소 청구에서 인용된 사례가 못 봤답니다. 이런 정도까지 하고 지난번에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2번이나 되었을 때도 또 체포 적부심 그것도 사실 본 이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없는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 본인에 대해서 방어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이 법꾸라지의 끝판왕이지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 또 당에 막대한 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법꾸라지라는 이 표현을 쓰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가급적이면 이런 사안 없이 법원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겠지만 법원의 태도도 이번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인들도 숫자를 상당히 제한하려고 하고 이미 오늘 시작하는 재판 본론이 오늘 이제 변론 기일인데 이번 달 26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결심하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한 재판부예요. 그런 재판부에다가 뭐 짬짬이를 말씀하시는 것도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 이런 쪽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도하다. 이 법치주의를 하자는 건지 법치주의를 하지 말자는 건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를 좀 확인을 해드리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 이걸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9년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6일자 대법원 판례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위헌의 의심이 없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신청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번 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다. 그것도 2심 진행 중인데 이거는 시간 끌기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나 신경 써라 그러는데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도 신경 쓰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신경 씁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2심이 진행될 것이고 대법원 최종심까지 진행됐을 때 똑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진다면 저희는 또 다른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에 빨리 판결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댓글 소개를 해드리고 김진욱 대변인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로 가짜 뉴스 지금 단속 중인데 당 대표는 거짓말 처벌이 위헌이라니 손뼉도 손바닥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선 후보로 나와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다 이런 의견. 자, 이거 안 받아주면 기피 신청도 할 거라던데 맞나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기피 그러니까 법관 기피 신청 법관 말하는 기피 겁니다. 신청이요. 그거는 뭐 지금 정리된 건 아니죠. 네, 그건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법관 기피 신청에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다른 헷갈리신 것 재판일 수도 같은데, 있어요. 예, 지금 이화영 그 지사의 전 그 부지사의 대북 송금 네. 의혹 관련된 재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이화영 그 부지사의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을 같이 지금 이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심증적 예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무리 그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해서 이것을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1차적 판단의 권한은 현재의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건 더 이상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21년도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뭐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각 판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